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1급 여성 조종사가 전 세계가 몰랐던 극비를 가지고 누군가와 사라졌습니다. 국정원 전체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하늘로 사라져버린 그녀는 누구이며 전 세계가 찾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종관을 당기자 MiG-35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완벽했어요. 저 아래 활주로 옆에 검은 승용차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이 직접 참관하고 계셨어요. 저는 착륙했습니다. 캐노피를 열고 내리자 간부들이 박수를 쳤어요. 동무, 완벽했소. 2025 극 최신형 조종기를 드디어 비행할 수 있게 되었소. 저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인민의 딸이라는 훈장이 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저는 이 나라 최고의 조종사였습니다. 31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공군 최연소 여성 중위. 제 이름은 리선희입니다. 하늘 위에서 저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내려오면 거지였어요. 인민의 딸인 저희 생활은 어떨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9살 딸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였어요.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월급으로는 장마당에서 강냉이 한 대 사기도 빠듯했어요. 가슴에 단 훈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밥이 되나요? 이게 애들 배를 채워주나요? 며칠 뒤였습니다. 장마당 쓰레기통 옆에서 버려진 비닐봉지를 발견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식량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썩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한 입 먹어봤습니다. 입 안에서 이상한 맛이 돌았어요. 집에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품에 넣었습니다. 최신 전투기 매뉴얼을 통째로 외우는 천재 조종사가 썩은 음식조차 구별 못하는 무능한 어미가 돼버렸어요. 다음 날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배가 뒤틀렸어요. 역시 썩은 거였습니다. 그 음식을 변기에 버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늘에선 1만 피트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땅에선 쓰레기통을 뒤진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이게 공군 중위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제 아버지는 6.25 때 남침 공중전에서 활약한 영웅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자인 제가 조종사가 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여성이 전투기를 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아버지가 영웅이 아니었다면 저 같은 여자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22살 때 처음 MiG-21을 몰았습니다. 비행 매뉴얼을 한번 보면 통째로 외웠어요. 능력만큼은요, 남자 조종사들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 잘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호기심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밤마다 몰래 외국 전투기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미국 F-15 매뉴얼, 러시아 전투기 기동 분석 자료까지요. 손에 잡히는 대로 읽고 외웠어요. 왜냐고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땅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하늘을 이해하는 것, 비행을 완벽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제가 저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선 그게 죄가 됩니다. 너무 튀면 안 돼요.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알아도 안 됩니다. 외국 것에 관심 가지면 사상이 불순하다고 찍혀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하는 대로만 믿어야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경납고에는 저 말고 또 한 명의 여성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박미양이라는 후배였어요. 23살, 명랑하고 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비행 실력도 뛰어났어요. 늘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뭔가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미양이는 저한테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 없을 때요. 조용히 경납고 구석에서 제 옆에 섰어요. 언니, 오늘 비행 완벽했어요. 너도 잘했어. 언니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때는 그저 미양이를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하늘 위에서 편대 비행을 할 때 미양이가 제 뒤를 완벽하게 따라오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몰랐어요. 저희 둘이 곧 이 나라를 탈출하게 될 줄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아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던 것뿐이었어요. 미국 전투기 F-35의 기동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 각도로 선회하면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질문이었어요.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상 검열이 시작됐어요. 외국 것에 관심을 가지다니 불순한 사상이 아니고 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비행 기술을 연구했을 뿐인데 반역 주동자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간부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6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은 왜 맨날 우리 집 앞에 있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앞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저와 함께 사상 비판을 받던 상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아무도 그분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음은 저일 수도 있다고요. 제가 사라지면 남편은요? 아이들은요? 시어머니는요? 7명의 가족이 모두 연좌제로 끌려갈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선, 이 나라에선 자유는 없었습니다. 능력은 죄였고 호기심은 반역이었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요. 그 호기심이 제 목을 죄올 줄은 알지 못한 채 저는 금기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중순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정치지도원이 불렀어요. 리선이 동무, 내일 오전 10시에 당 회의실로 오시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 정치지도원, 연대장, 보위부 요원이 앉아 있었어요. 동무는 지난주 미제 전투기에 대해 언급했소. F-35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기술적인 질문을, 외국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사상이 불순하다는 증거요. 그날부터 강제로 반성문을 쓰게 됐어요. 나는 외국 것에 현혹됐습니다. 매일 써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전체 조종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개 자아 비판 자리였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공개 자아 비판이 뭔지 아시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40여 명 앞에 제가 섰습니다. 저는 불순한 사상을 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역 주동자다. 사상이 썩었다. 평소에 친하던 동료들까지 저를 비난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도 찍히니까요. 점심시간 혼자 앉아 있는데 미양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밥 드세요. 미양아, 너까지 이러면 안 돼. 괜찮아요. 저는 이미 찍혀 있어요. 부모님이 반당 혐의로 숙청당하셔서요. 충격이었습니다. 언니,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 나라가 이상하다는 걸요. 미양이가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끌려가셨어요. 저는 이 체제를 믿지 않아요. 미양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언니도 이제 알잖아요. 능력이 뭐가 중요해요. 언제든 찍히면 끝이에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여보, 우리 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소.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사상 비판을 받던 김 대전님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그 동무는 더 이상 우리 부대 소속이 아니오. 연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 대전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그분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집에 오는 길에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렸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은 왜 맨날 우리 집 앞에 있어? 딸을 안아줬어요. 아이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선 자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능력은 죄였고 호기심은 반역이었어요. 미양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상했습니다. 사상 비판을 받은 뒤 제 일상은 감옥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정치지도원이 제 반성문을 검사했어요. 아직도 반성이 부족하오. 동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미양이만 빼고요. 2025년 3월 말이었습니다. 오전 훈련이 있었는데 저는 빠지고 다른 조종사들만 나갔습니다. 리선이 동무는 사상학습을 더 해야 하니 제외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김일성 저작집을 읽어야 했어요.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다, 추락이다. 저는 뛰쳐나갔어요.
활주로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중희 MIG-21이 산능선에 부딪혀 추락했어요. 28살, 성실하고 말수 적은 후배였습니다. 며칠 뒤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최 동무는 비행 중 사상적 동요로 집중력을 잃어 사고를 냈다. 불순한 사상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모범적이던 그 친구가 불순한 사상이라고요? 미양이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말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고였어요. 근데 사고로 하면 비행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중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가족은요? 연좌제로 끌려갈 거예요. 부모님, 형제들 다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중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던 게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피하는데 그 친구만 예의를 지켜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사상 비판을 받지 않았다면 최중희는 그냥 사고로 처리됐을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 나라가 미쳤소. 남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정치 이야기를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소. 당신이 먼저 끌려가고, 그럼 나도 끌려가고, 애들도 고아원 가고.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해야 하지 않겠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창문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탈북 말이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탈북이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나 총살이에요.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한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오? 여기 남아있는 거요. 김 대전은 어떻게 됐소? 최중희는 어떻게 됐소? 다음은 우리 차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찍혔어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미양이와 경납고 뒤편에서 둘이 있었습니다. 미양이가 말했어요. 언니, 저도 곧 사상 비판 명단에 오를 것 같아요. 보위부 사람이 언니랑 무슨 대화 나누냐고 물어봤어요. 미양아,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에요, 언니.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찍혀 있었어요. 부모님 때문에요. 미양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저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가는 걸요. 근데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언니, 만약에 언니가 나갈 생각 있으면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언니랑 같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양이도 있고 제 가족도 있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죽어요. 미양아, 나도 생각 중이야.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결심했어요. 나갑시다. 남편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나갈 건데요? 방법을 찾아야죠. 두만강, 압록강, 거긴 순찰이 심해요. 게다가 우리 평양 사람인데 국경까지 어떻게 가겠소?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양 사람이 국경 근처에 가는 것 자체가 의심받아요. 그럼 바다는요? 배를 어디서 구하며 경비대는 어떻게 피하고? 막막했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 날 미양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가는 방법 아는 거 있어? 미양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언니, 우리한테 한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뭔데? 우리 조종사잖아요. 머리가 번쩍 뛰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전투기 조종사예요. 미양아, 설마. 네, 언니. 전투기요. 우리가 전투기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동시에 유일한 방법 같기도 했습니다. 땅으로는 못 나가요. 바다도 어려워요. 그럼 하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양아, 비행 계획서도 있고 관제탑 허가도 받아야 하고 레이더에 다 잡히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언니,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린 북한 공군 최고 조종사잖아요. 미양이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투기를 몰고 남쪽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레이더를 피할 수 있을까?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한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천천히 죽는 거고, 나가면 빨리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남쪽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믿어야 했습니다. 그게 저희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계획을 세우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미양이와 저는 경납고 구석, 화장실,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늘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언니, 편대 비행훈련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나가니까요. 동해안 쪽으로 비행하면 남쪽이 가까워요. 근데 편대 비행은 보통 넷이 나가잖아. 우리 둘만 나가려면 스케줄을 조작해야 해. 그건 제가 해볼게요. 비행 스케줄 담당석이랑 친해요. 일주일 뒤, 미양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됐어요, 언니. 4월 15일 오전, 우리 둘만 동해안 경계 비행으로 잡혔어요. 정말? 네. 스케줄 서기한테 술 한 병 주고, 제가 언니랑 단둘이 연습하고 싶다고 했더니 알아서 해줬어요. 기적 같았습니다. 4월 15일, 2025년 4월 15일. 그날이 저희 디데이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가장 힘든 건 남편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4월 15일에 떠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랑 애들은 어떻게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전투기는 1인승이에요. 저 혼자밖에 못 타요. 제가 먼저 가요. 그리고 남쪽에서 당신들을 빼내올 방법을 찾을게요.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그게 가능하겠소? 당신이 탈북하면 우리는 바로 조사받을 거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간 직후에 당신이 아이들 데리고 중국으로 도망가야 해요. 일단 중국에 숨어 계세요. 제가 남쪽에서 연락할 방법을 찾을게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안 돼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알았소. 당신도 조심하시오. 제발 무사히 가시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남편 얼굴을 계속 봤어요. 9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22살에 만나서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손을 잡고 장마당에 가서 달고나를 사줬어요. 딸이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가슴에 새겼어요. 아들과는 공원에 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조종사 될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근데 엄마가 잠깐 멀리 갈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해. 엄마 어디 가? 일 때문에. 근데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금방 올 수 없어요. 하지만 아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6.25 전쟁도 겪으시고 고난의 행군도 버티신 분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효도를 못 해드렸네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선이야, 너 요즘 힘들지? 그 사상 비판 때문에. 네, 어머니. 괜찮다. 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지나도 안 지나가요, 어머니.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미양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전 준비 다 됐어요. 나도 준비됐어. 언니,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근데 안 가는 게 더 무서워. 저도요. 언니,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4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D-Day. 내일 아침이면 저는 MiG-35를 몰고 남쪽으로 날아갈 겁니다. 잠들기 전 딸과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딸은 인형을 안고 아들은 베개를 차버리고 자더군요. 저는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딸 머리를 쓰다듬고 아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엄마는 너희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가 먼저 가는 거야. 길을 만들러 가는 거야. 아들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항상 있을게. 새벽 4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가는 거요? 응. 남편이 일어나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사랑하오. 당신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이오. 나도 사랑해요. 꼭 살아남아요.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지로 가는 길에 미양이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준비됐어요? 응. 너는? 저도요. 새벽 5시 경납고에 도착했습니다. MIG-35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 기체들이 오늘 저희를 자유로 데려갈 겁니다. 리선이 동무, 박미양 동무, 오늘 동해안 경계 비행 맞지요? 네, 맞습니다. 기체 점검 끝났소. 이상 없소. 감사합니다. 비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어요. 장갑을 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언니, 미양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꼭 성공해요. 그래, 꼭 성공하자.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이륙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MIG-35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오늘은 이 자리가 저를 자유로 데려갈 거니까요. 엔진을 켰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계기판의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옆을 보니 미양이도 준비가 끝났더군요. 미양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도 똑같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6시 30분.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어요. 1호기, 2호기, 이륙 허가. 동해안 경계 비행 임무 시작하시오. 1호기, 알겠습니다. 2호기, 알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미양이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엔진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귓속을 때리는 굉음, 온몸을 흔드는 진동.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래에는 제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위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미양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래, 미양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저는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남쪽이 있었어요. 가자.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저는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고도 3,000m. 저는 조종관을 잡고 수평 비행을 유지했습니다. 옆을 보니 미양이 MIG-35가 300m 간격으로 붙어 있었어요. 완벽한 편대 비행이었습니다. 1호기, 2호기, 고도 3,000, 속도 500, 동해안 방향 정상 비행 중. 알겠소. 계속 진행하시오. 관제탑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제 곧 모든 걸 결정해야 해요. 미양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동해안 상공이에요. 여기서 남쪽으로 틀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조금만 더 가자. 육지에서 멀어져야 레이더가 늦게 잡아. 저희는 계속 동쪽으로 날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짙은 파란색 동해 바다였습니다. 고도 3,000m에서 바라본 세상은 참 넓었습니다. 이 높이에선 국경 같은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땅이고 하나의 바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은선 때문에 저희가 갈라져 있는 거였어요. 언니, 슬슬 틀까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륙한 지 15분. 그래, 미양아. 이제 간다. 네, 언니. 저 준비됐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여기서 방향을 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양아, 내 뒤 따라와. 300m 간격 유지해. 저는 조종관을 왼쪽으로 당겼습니다. MIG-35가 부드럽게 선회했어요. 나침반이 돌아갔습니다. 동, 남동, 남쪽.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양이도 따라 선회했습니다. 완벽하게 붙어왔어요. 그 순간 관제탑에서 무전이 터졌습니다. 1호기, 1호기, 무엇 하는 거요? 왜 경로 이탈했소? 들켰어요. 저는 무전기 전원을 껐습니다. 2호기,
2호기, 즉각 복귀하시오. 미양이도 무전기를 껐을 겁니다. 엔진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속도계가 치솟았어요. 500, 600, 700. 음속에 가까워졌습니다. 미양아, 속도 올려. 최대한 빨리 가야 해. 저희는 전속력으로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고도를 낮췄어요. 3000m에서 2000, 1000, 500. 낮게, 더 낮게 날아야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어요. 언니, 뒤에서 뭔가 올 것 같아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 멀리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세이케, 추격 편대였어요. 미양아, 초저공으로 내려간다. 날 따라와. 저는 급강하였습니다.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어요. 500m, 300, 200, 100. 바다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고도 50m. 바다 위를 스쳤습니다. 파도가 너무 가까웠어요. 제트 엔진 배기가 바닷물을 흩뿌렸어요. 언니, 무서워요. 괜찮아. 날 믿어. 이 높이에선 레이더가 우릴 못 잡아. 바다 위 초저공 비행.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고도 50m에서 시속 700km로 나는 거예요. 한순간 실수하면 바로 바다에 처박혀요. 하지만 저희한텐 선택지가 없었어요. 낮게 날아야 살 수 있어요. 미양이가 제 뒤를 완벽하게 따라왔습니다. 300m 간격, 똑같은 고도, 똑같은 속도. 우리는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뒤에서 추격 편대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히 이 낮은 고도로 못 내려왔어요. 1호기, 2호기, 즉각 상승하고 복귀하시오. 추격 편대장의 목소리였어요. 복귀하지 않으면 발사한다.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미사일 낙온이었어요. 언니, 미사일 경고. 알아, 침착해. 저는 급선회했습니다.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MiG-35가 거의 수직으로 기울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날아왔어요. 미양아, 급상승. 저는 조종관을 뒤로 당겼습니다. MiG-35가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한순간에 1000m를 올라갔습니다. 미사일이 저희가 있던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바다에 떨어져 폭발했어요. 피했어요, 언니. 아직 끝 안 났어. 다시 내려간다. 저는 급강하였습니다. 다시 초저공으로 내려갔어요. 고도 50m. 추격기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희 기동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언니, 그들이 못 따라와요. 그래, 우리가 더 잘해. 계속 가자. 저희는 남쪽으로 계속 날아갔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미양아, 연료 어때? 절반 정도 남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아껴서 가자. 언니, 저기 봐요. 미양이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육지가 보였어요. 저게 남쪽이에요? 아직 몰라. GPS 확인해봐. GPS를 봤습니다. 북위 38도. 아직이었습니다. 미양아, 조금만 더. 38도선 넘어야 해. 저희는 계속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바다가 끝나고 육지가 나타났어요. GPS를 다시 봤습니다. 북위 37도 50분. 넘었어요. 미양아, 우리 넘었어. 남쪽이야. 정말요? 정말 남쪽이에요? 응, 우리 해냈어. 그 순간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남쪽 레이더였습니다. 미확인 항공기, 즉각 신분을 밝히시오. 응답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남한 공군이었습니다. 저는 국제조난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리선이 중위, 박미양 중위입니다. 망명 의사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선이, 박미양,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5호 공군기지로 유도하겠습니다. F-35 두 대가 호위할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요. 양쪽에서 남한 F-35 두 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미양아, 우리 살았어. 우리 해냈어. 언니, 저 지금 울고 있어요. F-35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평야가 나타났습니다. 저 앞에 활주로가 보였어요. 남한 공군기지였습니다. 리선이, 박미양, 착륙 허가.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저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바퀴를 내렸어요.
속도를 줄였습니다. 활주로가 다가왔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덜컹. MiG-35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저는 엔진을 껐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을 보니 미양이도 착륙했더군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헬멧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습니다. 살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캐노피를 열려고 손을 뻗었는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손을 머리 위로. 활주로 주변이 온통 군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저는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헬멧 위로 올렸어요. 미양이도 똑같이 했습니다. 천천히 나오시오. 갑자기 움직이면 사격한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무서웠어요.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남한에서 총을 맞아 죽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남한 바람이었습니다. 북한 바람과 똑같았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조종석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땅을 밟았습니다. 남한 땅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남한 땅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총을 겨눈 채로요. 무릎 꿇으시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양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군인들이 저희를 수색했습니다.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비행복 주머니, 부츠 안, 헬멧 안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깨끗합니다. 무기 없습니다. 알겠다. 일단 격리시설로 데려가라. 저희는 군용 트럭에 태워졌습니다. 무장군인 6명이 저희를 에워쌌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만이었어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많았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많았어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옷들이 화려했어요. 색깔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다들 검정, 회색, 갈색만 입는데 여기는 빨강, 파랑, 노랑, 온갖 색이 다 있었어요. 트럭이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희는 안으로 안내됐어요. 조사실이었습니다. 앉으시오. 저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너머에 군 장성 한 분과 정보 요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리선이입니다. 박미양입니다. 계급은요? 중위입니다. 둘 다요? 네. 정말 망명 의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iG-35를 몰고 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MiG-35라. 장성이 감탄하는 듯 했어요. 북한에 그 기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2024년에 러시아로부터 도입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극비로 도입했어요. 몇 대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12대입니다. 장성과 요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중요한 정보였던 모양이에요. 당신들이 가져온 전투기와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족이요? 네. 제 남편과 아이들, 시어머니, 시동생 가족이 북한에 있습니다. 총 7명이에요. 제가 탈북한 걸 알면 연좌제로 끌려갈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장성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제 남편한테 미리 말했어요. 제가 탈북하면 중국으로 도망가라고요. 지금쯤 중국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중국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중국에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어요. 제 남편을 믿고 싶어요. 장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북한 공군 편제, 전투기 성능, 훈련 방식, 지휘 체계, 온갖 것들을 물어봤어요. 저희는 아는 대로 다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저희는 숙소로 안내됐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둘 있었고 화장실이 딸려 있었어요. 북한에선 꿈도 못 꿀 환경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해낸 거 맞죠? 미양이가 물었습니다. 응, 해냈어. 우리 살았어. 미양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웠어. 근데 우리 해냈잖아. 언니 남편분이랑 아이들은 무사할까요? 모르겠어. 근데 믿어야지.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생각, 아이들 생각이 계속 났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중국까지 잘 갔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본 별과 똑같은 별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우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여보, 아이들아, 제발 무사해라. 엄마가 꼭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대답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국정원 직원이 왔습니다. 리선희 씨, 소식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중국 단둥에서 7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발견됐습니다. 여성 1명, 남성 2명, 어린이 3, 노인 1명입니다. 리선희 씨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 너무 밝아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가족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이었어요.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딸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시동생, 시동생 아내, 조카였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제 가족이에요. 지금 중국 공안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모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안도해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양이가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언니,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곧 만날 수 있어요. 곧 껴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만의 아침이었습니다. 자유의 아침이었어요. 가족이 중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어요? 제가 국정원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이 얼마예요? 하루요? 일주일이요?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민감한 문제라서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만날 수 없다니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오는데 정치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였어요. 매일 밤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중국 어디 숨어 있을까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건강할까요? 미양이가 옆에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언니,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미양아, 너는 외롭지 않아? 너는 가족이 없잖아. 괜찮아요. 언니가 있잖아요. 언니가 제 가족이에요. 미양이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양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소식 없어요?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뭔가 할 수 있었어요. 전투기를 몰고 적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MiG-35에 대해, 북한 공군에 대해 온갖 것들을 물어봤어요. 저희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공군 기술진이 왔습니다. 리선희 중위님, 박미양 중위님, MiG-35를 시범 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범 비행요? 네. 성능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근데 제 가족은요? 소식 들으셨어요? 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데요?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 한국에 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돼요.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길던지요.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어요. 가족을 만나는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는 꿈, 남편 손을 잡는 꿈,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꿈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4월 30일. 제가 탈북한 지 보름 만이었어요. 오늘 인천공항으로 도착합니다. 오후 3시 비행기예요. 저는 미양이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미양이가 물었습니다. 다 떨려. 너무 떨려. 저도 떨려요. 언니 가족 만나는 건데 저도 떨리네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30분. 30분 남았어요. 2시 40분. 20분. 2시 50분. 10분. 3시.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였습니다. 수척해졌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딸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시동생 가족이 보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어요. 여보, 애들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희는 부딪혔습니다. 껴안았어요. 남편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딸과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딸아, 아들아, 엄마가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아들이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 가죠? 이제 같이 있죠? 응, 같이 있어. 이제 절대 안 떠나. 약속할게.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선이야. 목이 메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아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가 잘했어.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재회하는 가족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미양이가 멀찌감치 서서 저희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양아, 이리 와. 제가 손짓했습니다. 미양이가 다가왔어요. 언니, 축하해요. 미양아, 너도 우리 가족이야. 너 혼자 어떡해. 우리랑 같이 살자. 언니, 어머니, 이 친구가 박미양이에요. 저랑 같이 탈북했어요. 이 친구 없었으면 저 못 왔어요. 시어머니가 미양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 살려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언니가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남편이 미양이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딸과 아들이 미양이를 봤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미양이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예쁜이들아. 이모가 너희 엄마 지켜줬어. 감사해요, 이모. 저희는 공항을 나왔습니다. 남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7명이 모두 무사했어요. 미양이까지 합쳐서 8명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요. 거기서 적응 교육 받고 그 다음엔 우리끼리 살 수 있대요. 그럼 이제 자유로운 거요? 응, 이제 자유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여보, 고생했소.
정말 고생 많았소. 나도, 여보도 고생했어. 아이들 데리고 중국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지. 근데 당신 생각하면서 버텼소. 당신이 우릴 꼭 데려올 거라고 믿었소.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남한이에요? 응, 남한이야. 와, 차가 진짜 많아요. 건물도 크고. 그치, 신기하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햄버거요. 햄버거. 그게 뭔데? TV에서 봤어요. 빵 사이에 고기 넣은 거요. 그래, 햄버거 먹으러 가자. 저희는 걸었습니다. 나만 땅을 걸었어요. 자유의 땅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하늘을 날았어요. 목숨을 걸고 날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정말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거기서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워요. 돈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온갖 것들을 배웁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였어요. 하나원 선생님이 저희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선반마다 가득, 냉장고마다 가득, 어디를 봐도 물건이었습니다. 과자, 라면, 음료수, 고기, 채소, 온갖 것들이 넘쳐났어요. 여보, 이게 다 팔려요?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그런가 봐. 이렇게 많은데 다 팔려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네, 다 팔려요. 매일 새로 들어오고 매일 팔리고 그래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물건이 몇 개 없었어요. 있어도 비싸서 못 샀고요. 근데 여기는 물건이 넘쳐나는데 값도 싸더라고요. 딸이 과자 봉지를 집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저는 봉지 뒷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유통기한이 써 있었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 아래에는 성분표가 있었습니다. 밀가루, 설탕, 식용유, 소금. 뭐가 들어갔는지 다 써 있었어요. 칼로리도 써 있고 영양소도 써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선생님이 놀라서 물으셨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요. 유통기한이 써 있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잖아요. 성분도 다 써 있고요. 북한에선 이런 거 없었어요.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래서 배탈도 나고. 저는 과자 봉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딸한테 안전한 걸 먹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알고, 뭐가 들어갔는지 알고, 그래서 안심하고 먹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네, 여기선 다 그래요.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이랑 성분표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법으로요? 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북한에선 생각도 못 해본 말이었어요. 저희는 장을 봤습니다. 과자, 우유, 과일, 고기, 채소를 샀어요. 계산대에 가니까 직원분이 웃으며 계산해 주셨습니다. 친절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오라고요. 손님이니까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물건 사러 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했어요. 빨리 골라. 다음 사람 있어. 이랬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과자를 줬습니다. 딸과 아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어요. 하나원에서는 또 다른 것들도 배웠습니다. 인터넷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 인터넷을 켰을 때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북한 소식, 북한 사진, 북한 영상, 뭐든지 다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다 봐도 돼요? 네, 괜찮아요. 여기선 정보가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선 모든 게 자유였어요. 저는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탈북한 뉴스가 있었어요.
북한 여성 조종사 2명, MIG-35 몰고 망명.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대단하다. 용기 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물론 악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따뜻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선희 중위님, 보로금이 나왔습니다. 보로금이요? 네. MIG-35와 북한 공군 정보를 제공해 주신 대가로 7억 원입니다. 7억 원.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정말요? 네. 박미양 주민님도 똑같이 7억 원 받으십니다. 미양이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울었어요. 7억 원이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한텐 궁전 같았습니다. 방이 셋이나 있었어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창문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 했어요.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한국말도 배우고 행복해 했어요.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급식이 정말 맛있어요. 매일 다른 메뉴가 나와요. 그래? 뭐 나왔는데? 오늘은 김치찌개랑 돈가스 나왔어요. 내일은 짜장면 나온대요. 북한에선 학교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여기선 매일 급식이 나오고 공짜예요. 나라에서 주는 거래요.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제 경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놀라셨어요. 리선희 씨, MIG-35를 직접 몰아봤다고요? 네, 몰았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경험을 논문으로 쓰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 공군과 MIG-35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강연도 다녔어요. 탈북자로서, 여성 조종사로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였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요. 제 아버지가 북한에 계세요. 6.25 때 참전하신 영웅이셨어요. 그분 묘소가 평양에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절하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려고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잖아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쟁 때문에, 이념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선희 씨, 저도 실향민이에요. 고향이 황해도예요. 6.25 때 내려와서 평생 못 갔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세대는 통일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당신 같은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노력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미양이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예쁘게 꾸몄어요. 하늘 카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왜 하늘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자유를 찾았잖아요. 그래서요. 카페에는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커피 맛도 좋고 미양이가 친절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미양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언니, 뭐 생각해요? 미양이가 물었습니다. 자유 생각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꿈만 같아. 저도요. 가끔 꿈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진짜야. 우리가 해낸 거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저녁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별들을 봤어요. 같은 별인데 여기서 보니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가족도 다 무사해요. 걱정 마세요.
언젠가 아버지 묘소에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웃음을 웃었어요. 하늘에서 조국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여성 조종사 리선이의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유통기한이 적힌 과자 봉지 하나가 자유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목숨을 건 꿈이었습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